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땡땡땡부터 확인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워킹맘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는 경준여 썸머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혹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땡땡땡부터 확인하세요. 과연 이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금력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혹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뺐을 때 내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월에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바로 우리가 자금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갖기 위해서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제 전셋집을 전전긍긍 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어, 내 집 마련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이사갈 집을 열심히 알아왔습니다. 그때 관과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자금력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싶은 동네들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금매가 있는데 이거 1시간 내로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데 하실 건 빨리 돈 입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을 봤기 때문에 조금 비싼 아파트였고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영끌에서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늠도 못한 채 어버버버버버 하다가 그 어버버 하는 시간 동안 그 집은, 그 금매는 바로 준비된 분에게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금력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금력도 보지 않고 부동산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버젯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저한테 왔던 금매를 놓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띠용하고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내가 준비도 안 하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자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월에 얼만큼 이자가 나가고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현금을 단기 자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변액연금 이렇게 나눠서 엑셀판에 남편과 함께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 표를 만들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와, 숙제 끝났다 라는 행복감과 동시에 엑셀표로부터 뼈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죠. 이렇게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지? 라는 생각에 조금 며칠 잠을 못 자다가 돈이 없으면 돈이 나올 구멍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표로 나누었던 현재 현금, 중장기 관점에서의 자산 등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중장기 저희 자산 중에서 우리가 당장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던 거죠. 첫 번째 했던 것들은 바로 불필요한 연금과 저축을 다 해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불필요한 연금, 변액연금 이런 거에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 잘 모르고 가입했던 변액연금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부었던 건데 사실 이자도 거의 쌓이지 않고 해지할 때도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속 냈을 때 25년 냈을 때 저한테 오는 이득이 얼마일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래 몇백만 원 손해보더라도 얘를 현금화하자 이렇게 불필요한 예금과 적금과 연금 등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다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바로 보험 리모델링인 것 같아요. 보험 리모델링은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적 관념이 엄청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보험도 중구난방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현금화하자 마음을 먹고 불필요한 게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짜라락 펼치고 전문가를 만나서 중복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빠져있는 것은 없는 건지 정리를 했어요. 남편 같은 경우는 가장인데 생명보험이 한 개도 가입이 안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보험 걱정이 많아서 막 보험을 많이 들다 보니까 제 보험료로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이상 막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중복된 거 다 제거하고, 남편은 꼭 필요한 거 가입해서 거의 월에 나가던 보험료 한 6, 70만 원 되던 거를 30만 원 정도로 낮춥니다. 이렇게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게 된 거죠. 이렇게 또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던 것, 바로 그동안 알아보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던 거죠. 사실 그때까지도 대출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라서 대출을 정말 최소화했는데요. 제가 대출의 중요성은 계속 영상 한 2가지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출이 나오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나오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월에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수준을 결정을 해서 이 정도의 종잣돈은 마련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대출을 가져가자 라고 해서 금액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였죠? 불필요한 연금, 적금, 예금들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하였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잘못되어 있는 보험들, 중복되어 있는 보험들을 정리해서 보험 리모델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월에 나가는 고정비를 줄였습니다. 이 고정비는 어떻게 썼을까요? 나중에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이자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에 이자를 내더라도 다른 데 보험에서 내는 고정비를 줄였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저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 맞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혹은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부동산 공부를 해서 경제적인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야겠어, 부를 조금 더 빠르게 증가시켜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번 주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금력 확인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저 자금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공표하시고 꼭 이거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저는 경춘주 썸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